네, 안녕하십니까. 고대 안암병원의 강병익이라고 합니다. 벌써 3시 반인데요. 제가 14번째 세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피곤하시고 많이 오래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좀 집중력 떨어졌을 텐데 제가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좀 오전에 일을 하고 오느라 앞서 세션을 듣지는 못했는데 아마 앞서 한기태 회장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재준 이사님의 강연하고 좀 연결되거나 중복된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언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이나 이제 세미나 같은 걸 들어보면은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우리 회사의 상황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숙제를 못하고 있는 느낌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선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좋게 보는데 저는 항상 그런 숙제 이런 되게 마음이 좀 무거워졌는데 요즘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차세대라든가 뭐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뭐 AI 하게 되면은 뭐 시간이나 인력, 비용들 같은 경우 들이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뭔가 해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보안이니까 보안을 하게 되면은 비용과 시간이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현업들이 불편해하고 불만도 많아지고 그래서 더더욱 또 많이 힘들어지는데 저희는 이제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PHIS를 도입하고 클라우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제 보안도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에서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한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을 좀 보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는 시간, 뭐 준비가 도움이 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시작한 거는 그 국가 과제로 시작을 했지만 그 PHIS를 도입하기 전에 저희가 2018년도에 클라우드 기반 관련해서 그 미래의학 비전 선포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10대 차세대 바이오 메디컬을 이끌어갈 그 10대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 두 번째 클라우드형 공유 정보 시스템을 선정을 했고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PHIS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주요한 내용을 좀 워드 클라우드로 좀 만들어봤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주로 얘기할 것은 이제 클라우드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과의 관계, 그다음에 관련된 인증들, 그다음에 ISMS, 그다음에 EMR 인증제, 그다음에 기타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가 혹은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가 되니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속도라든가 보안 여러 가지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저희가 백본이 굉장히 노후화됐던 상황이어서 백본도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좀 고도화했던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안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전용 망을 좀 추가로 그 ISP도 이중화해서 전용 그 VPN을 이용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과 클라우드 간에는 연결하는 방법들이 사실 굉장히 방법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망을 까는 게 제일 좋지만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고려 사항도 있을 거고 뭐 VPN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VPN 뭐 SSL VPN, IPS VPN, 기타 여러 가지 VPN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구성들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좀 겪고 어떤 구성도 막 그 테스트하고 하면서 저희는 최종 이 한 장을 나오기 위해서 좀 많이 좀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 앞에 연결되지만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이 클라우드의 구성도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네이버에 그 아까 앞서 원래 처음에 제가 네이버로 했을 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서비스도 설명하는 게 있었는데 마지막 받으니까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그 보안 서비스들, 그다음에 ACL, ACG, IDC, IPS 아까 앞서 장표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보안 그 기본 보안 간제 서비스도 하면서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성을 좀 이용하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저희가 또 클라우드를 한다고 했을 때 공공 같은 경우에는 공공 전용 존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민간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의 전용 존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의료는 또 보안성이 또 중요한 그 산업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보안 의료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어디 있는지는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가 보면 뭐 지금도 있고요. 가 보면 안 보이는데 국내 의료의 전용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존에 전용 클라우드 존에 저장되고 있다, 잘 보호되고 있다 하니까 저희가 의료존에 잘 있는 걸로. 뭐 여기서 뭐 인증에 대해서 뭐 클라우드 인증은 굉장히 많고, 이게 아까 앞서 유재준 이사님 발표자를 보니까 쫙 인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클라우드에 관한 인증들은 굉장히 많고 종류도 많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요 인증들을 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인증들이 되게 중요한데, 또 사업자마다 외산도 있고 내산도 있기 때문에 주요 어떤 인증을 필수로 요구할지 그거는 나중에 사업자들을 선정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그래서 주요 인증은 키사에서 인증하는 제도,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인증이고 대부분 요 인증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키사에서 그 공공기관 클라우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로 요구되는 CSFP 자격증, 그러니까 인증이 있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ISO 27017, 27018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에서 미국 연방 정부가 이제 보안 인증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서 클라우드를 이용 시에 필수로 요구되는 그 인증이 있고, 그 네 번째는 ISO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그 민간에서는 꽤 인정받는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싱가포르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공에서 사용하려면 필수로 요구되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안암병원은 사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민간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공공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민간은 한 9개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빅5 병원 말고 뭐 우리 병원과 그다음에 작년에 구로병원이 추가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외에 동아대, 아주대, 뭐 길병원 정도 해서 한 9개 정도의 병원이 이제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있겠죠. 공공도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뭐 저희 비전 선포식도 있었고,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매년 키사에서 이제 취약점 점검이나 이제 점검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점검을 받을 때 갑자기 최종 완료 보고를 했을 때 좀 저희 모두가 당황했던 사실이 좀 하나 있었는데요. 키사에서는 그 클라우드를 주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당장 내년 9월이면 내년 3월이면은 오픈을 해야 되는데 키사에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좀 보건복지부하고 과기부하고 좀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해서 이제 결론은 작년 말쯤인가 해서 그러면 클라우드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3월에 오픈했는데 이제 4월에 배포된 겁니다.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전히 이제 기본 방향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돼 있는 병원들은 클라우드를 가급적이면 쓰지 마라, 좀 위험하니까. 그리고 그 주요 맨 위, 빨간색은 이제 주요, 이제 제가 얘기를 그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이제 인증들,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인증들을 받은 거, ISMS라든가 CSAP, 그 주요 인증들을 받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기반 보호법 니들 가장 를 보호가 가능함을 니들이 보장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되겠지만 이제 다른 부서들도 있을 거잖아요. 뭐 방통이라든가 그런 소관 부처에
90일 이전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 그 소관 부서는 90일 안에 그 해저 여부를 통보하고 협의를 해서 해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앙 부처는 그 관리기관, 그러니까 각 병원에다가는 평가를 그러니까 클라우드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하도록 명령을 하고 꼭 그 취약점 점검표에 반영을 해라. 저희도 이제 사실 올해 오픈을 했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보호대책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책 이해는 기존랑 똑같다. 뭐 클라우드랑 다른 건 없이 그 취약 점검표대로 잘 이행하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좀 그런데 책임은 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하게 되면 이제 다들 ISMS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대부분 IS가 의무가 돼 있고, 대부분 이제 저도 작년까지는 무시했습니다. 사실은 클라우드 저희 쓰지도 않는데 무시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 항목을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작년에 갱신해서 다시 최초 심사를 받았는데 이제 올해 사후를 받아야 되는데 클라우드를 또 오픈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최초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올해 처음 받고, 그다음에 어제 그 이번 올해 ISMS를 받기 위한 컨설팅 업체가 어제 들어왔고 같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 보호대책서와 같이 ISMS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아까 그 구성도에 따라서 당연히 클라우드에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 뭐 중장기 계획, 자산 현황, 뭐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보안 구성도, 정보 구성도, 취약점 점검표 새로 다 클라우드에 대한 것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키사에서 발췌한 자료라서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SL 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주요 결함 사례가 있는데 아직 뭐 저희가 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 좀 유의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MR 인증제, 저희는 참고로 아직 신청을 안 했고 아직 구로병원, 안산병원이 오픈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다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인증을 전에 받을 수도 있고 인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여기 받으신 병원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EMR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능성, 상호 운용성, 보안성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고 계실 거고, 여기서 이제 저희는 여기 보안 세미나니까 보안성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들 아시다시피 그 14개 항목이 있지만 ISMS를 받은 상급 종합병원들은 대부분 다 면제가 되죠. 그 중에 이제 ISMS를 받았다 그러면 9번, 12번, 14번 항목을 받으면 되고, 14번 대부분 클라우드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는 9번, 12번, P를 받았다면은 12번만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CSAP를 받으면 14번 항목도 면제가 됩니다. 앞서 이제 회장님의 자료 같은데 CSAP를 받으면 뭐 통과되는 항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인증 기준이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어서 실질적으로는 CSAP를 받아야 한다가 이렇게 받아야 되겠지만, 요걸 이 세 줄에 대한 의미는 앞서 장시간 들으셨을 거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7월 1일에 이제 설명회 자료 외에 이제 공식적인 7월 1일 홈페이지에 가서 링크를 달았는데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관은 요 14번 항목에 하게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징적인 게 내용은 1페이지부터 12페이지 많아요. 15페이지인데 양식만 17에서 30페이지, 양식이 더 많습니다. 이건 좀 뒤에 계속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회장님이 했지만 조금만 더 중복해서 말씀드리자면, CSAP만 있었으면 클라우드 쓰면 클라우드 사업자가 우리 CSAP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주요 인증들을 받은 업체들을 하면 14번 항목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안 인증 클라우드 사업자가 그 ISMS나
2701, 2701, 8이 있다면, 없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야 되고, 있다면 그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그 보안 인증서, EMR 점검표, 클라우드 점검표는 아니고 취약점 수행 확인서를 받아서 신청 기관은 거기에 적합성 확인서와 취약점 수행 확인서를 추가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자료가 있고요. 근데 그룹 1과 2는 뭐 대충 혹시 모르실까봐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룹 1은 단순 IDC 보관일 때, 그룹 2는 클라우드 사업자,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2-1은 ISO 27027, 27018을 다 있다고 하면 1호는 완전 면제, 2호는 일부 면제. 그래서 2-1과 2-2, 2-3이 있고요. 그래서 그룹 1이든 2이든 클라우드 사업자, 외부 이제 IDC 사업자라든가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보안 인증서 사본을 받고 EMR 점검표를 받고 클라우드 점검표를 받고 이아스 인프라 취약점 점검을 받아서, 그걸 받아서 인증 신청 기관은 거기에 오른쪽 여기 요거를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받아서 여기에 요만큼을 더 병원 그 인증 신청 기관에서 내면 됩니다. 사실은 두 개면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그냥 간단한 건 아니고, 쉽게 이제 저희 병원 사례를 해서 아직은 저희는 그룹 2-1에 속하기 때문에 인증서와 양식 2, 양식 3, 양식 4, 양식 5를 만들어서 내면 됩니다. 양식 6은 자료 넣었지만 뭐 대상은 없겠지만 양식 6도 있지만 사실 2, 3, 4, 5를 내면 됩니다. 양식 1인데 양식 1은 당연히 이제 이런 인증이 있으니까 면제해 주세요 라고 당연히 내야 될 거니까 이거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거는 양식 2인데 양식 2는 아까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식 2 받으면 없다면 이 앞쪽에 이렇게 많은 걸 내야 되지만 있다면 요 4개짜리만 내면 됩니다. 근데 이 4개짜리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의료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망분리 2번이 그 첫 번째 내용은 이중화 훼손으로 분리가 돼 있느냐, 그래서 관련된 서비스 계약서라든가 네트워크 구성도, 모니터링 절차서, 장애 절차서 이런 것들을 꾸려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2와 3.1은 그런 장비들이 CC나 GS나 보안돼 인증돼 있느냐, 없다면 6개월 내에 설치를 확약하는 걸 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물리적인 것들이 국내인가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외산도 이제 국내에 클라우드 센터를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까 국내 의료존 전용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구성도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저희는 메인이 평촌, 그 다음에 DR 센터와 이중화되어 있는 게 가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국내에 있고, 아까 의료존 전용에 네이버에서 개런티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내면 되는데, 만약에 외산을 쓴다거나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는 그 SLA, 그러니까 서비스 계약서라든가 국내에 목록이 있다는 위치 확인서, 뭐 리스트 이런 것들을 꾸려서 내야 된다고 합니다. 양식 2입니다. 양식 3은 인프라 취약 점검처, 아까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런 걸 작성을 해주면 확인해서 받아서 내면 되고요. 양식 4는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 신청 기관이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런 것들을 냈는데 정말 맞아요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게 조금 그런데, 만약에 사스 형태로 받게 되면은 그 사스까지 모의 침투 훈련이나 그러니까 취약점 점검이나 모의 침투 훈련, 그러니까 아까는 이아스였고 요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의 침투나 취약점 점검도 해서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양식 6은 다 없을 때, 클라우드 사업자가 없을 때 이 많은 것들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가 해당이 되는 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픈을 3월 말에 했잖아요. 3월 말에 하고 이제 보면 4월 6일에 지금 혹시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삼성 그 3월 저희가 말에 오픈을 하고
정신없이 막 바쁠 때 퇴근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삼성 SDS 또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꽤 오래 하고 많이 하는데 삼성 SDS 클라우드 보안 사고 책임 대부분 고객이 진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 4월 5일, 6일, 그러니까 6일, 7일 이 관련된 기사가 되게 많은데 뭐 심지어 어떤 기사까지 있었냐면 클라우드 보안 사고 나도 클라우드 탓 말라. 업체가 해주지 않는다. 이런 제목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클라우드를 한다고 했을 때 비용, 뭐 가용성, 편의성 이런 것들로 이렇게 도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안만 보자면 그 보직자들 분이나 경영진들은 클라우드 대기업 전문 IT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약간 그러니까 전산실에서 뭐 보안도 하는 팀도 많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가 모여 있는 것들이 더 그 체계적이고 기술적으로 높은 기술로서 해주지 않냐라고 하는데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부제가 1위라고 돼 있잖아요. 10년 동안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 탑 5였거든요. 그 중에 넘버 1. 그래서 SDS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저거였다고 합니다. 보안 사고 났으면 니들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냐? 뭐 여기서 근데 제가 기사를 이렇게 한 거지 사실 SDS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사이트를 한번 요거는 한번 지금도 볼 수 있으니까 요 사이트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은 그 미국에서 캐피탈 원이라는 금융회사가 있었는데 아마존하고 어떤 보안 사고가 나서 소송이 좀 걸렸는데 캐피탈 원은 졌다. 그래서 AWS는 해줄 게 없었다. 그 내용은 그 공동 책임 모델이라고 있는데 그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고객이 관리를 하지만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까지 그다음에 파스 형태로는 데이터까지는 회사가 책임진다. 책임 범위다. 그리고 사스 형태는 다 뭐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되고 너는 이제 계정만 신경 써라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SDS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SP가 SDS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아마존, 오라클, IBM,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다들 고객이 하는 일은 저만큼 그 우리가 하는 건 이만큼. 그래서 아까 그 보안 인증제에서도 그렇고 그 이아스 침투는 거기서 하겠지만 그 아까 소프트웨어 정도는 고객이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사스 형태면은 그 사스를 제공하는 그 업체들이 하겠죠. 지금 이제 클라우드 보안하면서 다들 아까 뭐 제가 숙제를 좀 만약에 클라우드를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클라우드 한다고 했을 때 부담도 많았고 뭐 하고 해야 될 거는 뭐가 많을 것 같은 뭐 클라우드가 보안이 신경 써야 되는데 자료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키사에서 앞에 거는 이제 키사에서 클라우드에 관련된 정보 보호 관련돼라든가 클라우드 시작점 점검 이런 것들을 좀 이 외에 더 많은 자료가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했던 거랑 기술적 자료는 이제 인포섹에서 공개된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 이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해도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또 나온 뭐 행정 공공기관에서의 클라우드 이용할 때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금융보안원에서도 그러니까 배포된 또 자료도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뭐 연락을 주시거나 그러면서 같이 좀 이제 클라우드가 점점점 관심은 많은데 해야 될 거는 많은 것 같고 아까 저도 계속 숙제가 이렇게 어렵게 많이 있는데 또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좀 알게 되고 좀 더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데일이 될 수 있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